김건희가 왜 나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 평론가들이 분석하는 걸로는 말이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유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명품백 사건이 그야말로 이제는 그 어깨에 짓눌렀던 중압감을 이제 벗어 던지고, 예전에 정월 설 때는 그걸가 터지자 그야말로 운신의 폭이 제한돼 가지고 바깥에 노출을 안 했잖아요. 심지어는 뭐 4월 총선에 대통령하고 나란히 그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통령 따로 김건희 따로 그러면서 자맹을 계속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디올백 사건이 터져가지고 잠시 좀 주춤하는가 하더니 말이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유가 나오자마자 지금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한강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뭐 자살 방지의 날인가 그 주간 행사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보겠다고 한강 가서 교각도 만져보고 거기에 온 공무원들한테 소위 지시를 하고 또 민원을 경청하는 것 같으면서 뭐 순시를 했답니까? 순찰을 했다고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그 대통령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아니 여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는지 도처에서 기사가 아주 도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김건희를 압박하는 도이치주가 조작 재판이 항소심이 있었잖아요. 도이치주가 조작 손씨 유죄, 같은 전주의 입장인 김건희 여사도 동일 결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 손씨가 유죄를 받았으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전주인 입장인 김건희도 동일 결론, 그러니까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감방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징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유형의 전주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각 방송국, 신문, 지면을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고법은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를 했다. 그 방조 행위도 말하자면 1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내렸어요. 서울고법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피고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주가 조작 방조 협의를 받은 전주 손나무개 씨를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시세 조종, 그러니까 주가 조작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판단을 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이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도 어떤 얘기를 해왔느냐면요,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2심이 고법이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1심보다도 형량을 더 높게 선고를 했어요. 김진아 서울고법 공보관이 12일 미디어오늘의 전화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은 서울고법 형사 6부 재판장 권순영 부장판사는 이날 손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3명을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고, 90여 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가장 매매, 통정 매매, 그러니까 서로 짜고 하는 통정 매매로 하는 주식 매매, 그렇게 해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손 씨와 김아무개 씨에 대한 방조 협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판결에서 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행위를 두고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정범의 피고인들의 요청 등에 따라 주식 매입 또는 주식 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으로 관여했다면서 손 씨의 제1차 시세 조정 기간의 방조 협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했으나 제2차 시세 조정 기간의 방조 혐의는 정범들과 피고인들의 시세 조정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손 씨가 주가 조작 정범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이유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 손 씨와 김 씨 사이에 주고받은 일부 문자 메시지에서 김 씨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피고인 손 씨가 자금 사정으로 어려울 때에는 정범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손 씨가 피고인들의 제2차 시세 조정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고,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김건희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도 유사한 전주의 위치라는 점에서 그 손 씨와 비슷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유죄 가능성을 내다보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죄, 지금 검찰은 항소심을 보고 기소를 할지 안 할지 하겠다고 쭉 얘기를 해왔거든. 이제 어떡할 거야? 항소심 봤잖아. 지금 유죄가 나왔잖아. 그런데 이제 빠져나갈 다른 그 막다른 길목에 지금 김건희는 와 있는 거예요. 검사 출신인 백예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주에 대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자금을 대는 전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할 의사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보면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48건, 1단계와 2단계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가 최은순과 김건희 계좌 2개밖에 없고 범죄 일람표에 280여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백위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주인 손 씨가 유죄 판결인 것으로 볼 때 김 여사에 대해 충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데 어떠냐고 질의를 하자 박정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박정재가 예 알겠습니다. 뭐 기소해서 이렇게 그 유죄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처벌 받을 거예요. 이렇게는 답변 못하죠. 근데 하여튼 이 도이치모터스 2심 항소심 재판 소식이요.